저는 짧게 오늘 3차 변론기를 강청한 소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소신 윤석열이 오늘 재판에 왜 참석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고도 계속적으로 현재 재판에 참석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석을 할까,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피소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헌재의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이 선동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인 대통령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난 발생에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체포돼서 구속되고 또 이를 받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소리는 말씀 말아지고 당당하게 본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지지자들이 더 이상 난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현재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오늘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왜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오늘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 탓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인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당시 12월 3일 당시를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그런 오늘 심판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태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서 그 지휘에 따랐던 그 장성들이 피청구인 면전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웃음까지 보이면서 매우 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불성실하게 저는 임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국회 소추단의 그 증거 입증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아마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어쩌면 선동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국가를 혼란에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전시 및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피청구인이 본진만이 알 수 있는 그 당시, 즉 지난해 2024년 11월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서울에 테러리스트를 보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를 마비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려 했다든지 그런 증거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런 증거 일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이미 지난해 11월에 그 어떠한 남침 징후도 또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를 대한민국으로 잠입시킨다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근거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2024년 3월에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였고 또 그 3월에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장관, 안보실장, 경호실장이 만나서 계엄과 비상대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2024년 4월 22대 총선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피청구인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였고 그에 이미 2022년 7월에 또한 본인의 친구인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불집혀서 이렇게 국가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 역시 제2, 제3의 헌정문란, 국권문란을 초래하는 행위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피청구인이 답변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이전에 30년간 검사로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답변할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재판장 질문 두 가지, 최상목 쪽지를 아느냐, 두 번째 여인영 수방사령관 등에 대해서 전화한 적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 부인하면서 자기 부하들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30년간 법을 집행한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아스팔트 지지자들 선동선전에서 나와서 이 헌법재판소에 나온 거라면 꿈을 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실체를 곧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비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헌법재판소의 재판정까지 나와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전도사가 된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니까 더욱 참담합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우리 헌정사의 큰 상처, 어마어마한 외교 안보적 선실, 또 정말 경제와 우리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도 이런 폭동은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는 내보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나 자제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헌법재판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르쇠로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만을 전도산처럼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만 퍼뜨리려면 차라리 앞으로 헌법재판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민주주의를 더 파괴하는 그 주체가 그래도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윤석열 본인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헌재까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이야기하면은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 일어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가졌던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의 헌정질서,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가 없도록 본인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메시지를 내주기를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 위원님께서 마무리 씨. 예. 한마디 일갈로 딱. 네. 오늘 윤석열 피청구인께서 공손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빠짐없이 계속 출석해서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오늘 발언 중에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시스템 점검이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주장을 계속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평소와 달리 오늘 비교적 풀이 죽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헌재에 또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성실하게 헌재 출석하셔서 심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계속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